일단 달러 패권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달러 패권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제가 지금부터 시작하는 말을 들으면 저게 어떻게 달러 패권과 연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들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얘기인데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그리고 뭐 세인트 키츠 아일랜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돈 세탁, 머니 라운더리, 조세의 피처라고 저희가 하죠. 부자들이 돈을 이제 보내서 세탁해서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하는 방법으로, 뭐 합법적인 거니까 절세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른바 조세 회피처라고 합니다. 그 뭐 부정적인 이제 뉘앙스가 좀 풍기죠. 조세를 회피한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희도 법인세나 이런 거 자유구역 만들어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게 아일랜드가 대표적으로 그 IT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주는 일종의 그것도 이제 조세 회피처죠. 법인세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조세 회피처도 사실 지금 합법이에요. 모든 게 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지역들이 있는데,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버진 아일랜드가 BVI거든요.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예요. 버뮤다 삼각지도, 그리고 버진 아일랜드, 세인트 키츠, 케이맨 제도 다 있죠. 이게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국령이에요. 거의 100%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이 지역들이 100% 영국령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대영제국 시대의 식민지로 지배하던 곳이고 지금도 영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대부분의 법 체계가 영국법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영국이 이제 입김을 이제 불러 넣고 있는 것이죠. 이 조세 회피처가 조세 회피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내가 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페이퍼 컴퍼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냥 실제로 그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데 회사만 이제 장부상으로 그곳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페이퍼 컴퍼니 뭐 포괄적으로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차려놓고 실제 소유주는 난데 장부상의 소유주가 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영미법상에는 실제 소유자와 수혜자가 다를 경우 그러니까 그 명부상의 장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다. 이상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12세기 십자군 원정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에 영국의 이제 영주들이 십자군 원정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주의 이제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영토가. 이 영토를 친구에게 맡깁니다. 친구에게 운영을 맡겨서 친구가 운영해서 그 운영 수익을 이제 원정을 떠나는 영주의 가족들, 자식들에게 이제 운영 수익을 이제 주게끔 하는 수탁을 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면 그 영주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영지 운영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장거리 원정을 떠날 때 이 영지의 이제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수탁, 트러스트라는 걸 합니다. 그 트러스트라는 걸 하면은 이 수탁자가 운영을 해서 실제 소유자인 친구의 가족들에게 운영 수익을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당연히 영국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이 수탁자가 사실은 자기 명의로 지금 돼 있으니까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영국에서는 형평법이라는, 그러니까 그 성문법과는 별개로 형평법이라는 법의 전통이 이제 이어져 내려왔는데, 이 형평법에는 영국에는 이렇게 원정을 떠날 때 실제 소유권자와 장부상의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니 실제 소유권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법에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 소유권자가 장부상의 소유권자가 다르더라도 실제 소유권자가 증명이 될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네, 이게 이제 영미법상의 신탁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탁의 개념은 이제 실제 소유권자가 뒤에 숨어 있고 이제 장부상의 소유권자가 전면에 나섰을 때 이 장부상의 소유권자가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권자가 있다는 전제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 원정을 떠날 때 이제 그 운영 수익을 나눠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왜 그랬냐면은 소유권을 분산시켜서 소유권자가 누군지를 가려주는 역할도 했어요. 왜냐면은 영국은 이제 영지 제도였기 때문에 왕이 마음만 바뀌면 영지들의 땅을 몰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 영주들이
자신의 소유권의 땅을 여러 개의 소유권자 장부상으로 분산해서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켜 놨던 거예요. 네, 그 영주의 어떤 변심에 따라 자신이 토지를 완전히 몰수당하는 거. 왜냐면 나중에 가서 토지 몰수해라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봤더니 장부상으로 다 소유권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실제 소유권자가 누군지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목적도 있었어요, 사실은. 몰수당하는 걸 좀 막기 위한. 그래서 영국에서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 전반의 어떤 제도들에 따라서 실제 소유권자가 뒤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신탁이라는 개념이 이제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개념이 지금의 이제 조세회피처에서 장부상의 소유권자와 실제 소유권자가 이렇게 이분화된 이 권리를 인정해주는 이제 제도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신탁의 어떤 전통 때문에 그 저희가 버뮤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케이맨 제도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가 실제 소유권자지만 다른 차명을 내세워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죠. 이렇게 될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전 세계 OECD 간의 CRS라고 해서 이제 그 계좌 정보,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범죄 어떤 사건에서 공유하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데 이런 제도들에서 이제 그 케이맨 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들은 이제 벗어나 있죠. 그래서 다른 국가가 어떤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도 이제 이 조세 회피처 지역을 운영하는 어떤 그 정부에서는 그 관련된 정보를 이제 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크립토 시대, 가상자산 시대에도 이 조세 회피처들이 어떤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제 조세 회피 또는 돈 세탁의 어떤 창구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이게 이제 달러 패권과 연관이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연관이 될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조세회피처들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게 2차 대전 이후입니다. 네, 이게 조세회피처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이제 역할을 해왔는가? 달러 패권에서 자, 영국이 2차 대전 종전 직전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이제 미국이 강제적인 어떤 협의를 맺고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화라고 하는 기축통화의 패권을 달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화폐에 공식적으로 넘겨주는 사건이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입니다. 당시에 케인즈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화이트라고 하는 미국의 그 무명 경제학자에게 수모 참패를 겪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금이 전부 다 미국 가 있는데 아무리 케인즈라고 해도 어떤 논리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 금이 있는 곳이 이제 기축통화가 있는 곳이니까 그때부터 영국은 사실은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해요. 1960년대까지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이 달러를 이제 어떤 기축통화의 패권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들을 펼쳤겠죠. 파운드화를 죽이는 공작들을 펼쳤겠죠. 그게 이제 설명은 생략하겠지만 영미 이제 대출협정이라거나 또 수에즈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파운드화를 몰락시키는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까지 파운드화가 급격하게 몰락해요. 근데 1960년대 들어서 이제 그 영국이 다시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미국으로 따지면 월가, 그러니까 런던에 있는 금융구역이 다시 전 세계의 금융 도시로서 어떤 패권을 되찾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여객달러, 그러니까 미국 국경 밖에 있는 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로달러라고 하는 이 유로달러 시장을 이제 점령하면서 사실은 미국 안에 도는 달러는 연준이 왕이지만 미국 국경 밖에서 도는 달러의 왕의 역할, 컨트롤러의 역할을 영국이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여객달러, 유로달러 시장을 이제 영국이 주름 이제 패권을 쥐게 되면서 모든 여객달러 유통의 수수료를 영국의 시티 오브 런던이 가져가게 돼요. 그 여객달러 시장은 전부 런던을 거칩니다. 청산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의 어떤 어떤 패권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 달러 패권의 어떤 횡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객달러 어떤 시장에 자신들의 달러 자산을 이제 예치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런던과 프랑스 파리였어요. 그래서 파리에 이제 그 비센이라고 하는 은행이 이제 사실은 그 러시아의 그 달러 자산을 많이 예치를 받으면서 그 비센의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이제 그 유로뱅크였는데 그 유로뱅크라는 이름이 이제 유로달러 이름의 어떤 전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영국이 그 자신들의 영내 시장에 그 여객달러의 유통 시장을 만들어서 모든 세금과 수수료를 이제 제일 싸게 면제해주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모든 역외 달러가 영국의 청산소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파운드화는 몰락했지만 역외 달러 시장에서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이제 금융 패권을 어느 일정 부분 월가와 함께 나누어서 이제 패권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 역외 달러의 어떤 수수료, 역외 달러 시장에서의 수수료 수익을 거둬들이는 어떤 빨대, 지렛대 역할을 조세 회피처가 해준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절세나 어떤 돈 세탁의 목적으로 미국 내부에 있는 달러 자산가들이 달러 자산을 이제 조세 회피처로 일단은 한번 세탁을 하기 위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그 법률 행위 또는 뭐 거래 행위,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전부 다 시티 오브 런던에서 먹는 거예요. 법률 자문,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수수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법인을 만들 때 들어가는 어떤 법률 검토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법인 설립 이후에 어떤 세무 과정에서의 어떤 수수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컨설팅의 수수료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조세 회피처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다 영국령이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제 작업은 시티 오브 런던에서 하는 거고, 시티 오브 런던에서 실제로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수수료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였죠. 그래서 영국이 역외 달러, 유로 달러 시장을 이제 그 패권을 잡는 수단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자신들의 영국령 하에 있었던 이 지역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조세 회피처로 육성을 해요. 그래서 역외 달러 시장의 패권을 잡는 방법으로 이제 영국이 이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세 회피처럼 이 자산들이 결국은 또 월가에 있는 금융자산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걸 미국도 아니까 미국도 눈 감아줬죠.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역외 달러 시장에서 들어와 있는 어떤 자산의 규모가 거의 6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 자본이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러를 가지고 지금 영국이 자꾸 그 역외 달러 시장에서 어떤 패권을 잡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이게 통화 정책이 역외 달러 시장 때문에 잘 안 먹히는 경우도 생기고, 지금 자기가 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세 회피처가 어딘지 아세요? 자본의 유입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는 버뮤다, 뭐 버진 아일랜드, 뭐 케이먼 제도, 또 세인트 키츠 아일랜드 여러 군데가 있죠. 전부 영국령입니다. 자,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럼 미국령에도 당연히 조세 회피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미국령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하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와이나 지금 괌의 조세 회피처라는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미국의 본토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 연방 정부니까 사실은 주정부들은 하나하나의 국가나 다름없잖아요. 자치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주정부들이 자신들의 주를 조세 회피처로 만들어서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이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미국 본토 내에 세 군데가 1980년대부터 조세 회피처로 탈바꿈을 해요. 대표적인 게 사우스 다코타. 그리고 이름 들으면 이게 조세 회피처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제 미국 본토 내에 있는 네바다. 또 하나가 델라웨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영국령 조세 회피처와 같은 법률 체계와 신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명으로 이제 그 법인을 세우는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눈을 감아주는데, 미국령 안에 있을 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OECD CRS의 규정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 교환 협정. 미국은 그 정보 교환 협정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법당국이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을 때 공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미국은 역외 관할권, 롱암 관할권이라는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을 이용해서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자신들이 가져다 볼 수는 있습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이제 미국이 프랑스 BNP 파리바한테 니네가 지금 달러 결제망을 경유했잖아라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법을 BNP 파리바한테 적용해서 14조 원의 벌금을 뜯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깡패예요.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예요. 미국은 자신들이 힘이 세니까, 또 달러 결제망이라고 하는 어떤 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 기업들이나 해외 기관들에게는 역외 관할권이라는 걸 적용해서 자신들의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벌금도 때리고 뭐 영업정지도 시키고 지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해외 정부가 자신들에게 사법공조를 요청했을 때 그 관련된 소유권 정보를 주는 협정, CRS라고 하는 협정에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 얘기한 미국 본토 내에 있는 이 조세 회피처들은 해외 정부에게 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수 있는 이제 철옹성 안에 있는 거예요. 안심하고 이제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이제
내가 실제 소유권자가 이제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로열 신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왕조 신탁이라고 해서 1000년 동안의 신탁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산을 한번 신탁에 놓으면은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에게 그 신탁된 자산에 대한 수익이 계속 배분이 되는데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만히 들으면은 귀가 솔깃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 자식이나 내 와이프나 가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 실제 혜택을 넘겨주는데 관련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주고 전 세계에 있는 자산가들의 자산을 빨아들이는데 이제 블랙머니가 되는 거죠. 누구도 그 소유권자를 알아내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알고만 있다면 귀가 솔깃해지는 지역이죠. 제가 지금 말한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델라웨어.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자금이 이동하는 어떤 플랫폼을 운영하는 크립토 자산 서비스,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들이 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거기에 본사가 있으면 가상자산이란 거는 뭔가 돈의 출처를 가리기 위한 방편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싶을 텐데, 제가 그래서 범죄를 뭐 부추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차원 또는 이제 저한테는 흥미 차원이에요. 이런 게 되게 재밌구나. 이게 뭐 그냥 흥미거리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조세 회피처에 들어가 있을까요? 관심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조세 회피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어떤 절세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본사를 차명으로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욕구들이, 요인들이 생기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어디죠? 두 군데를 만약에 말씀하라면 서클이랑 테더. 네, 테더가 본사가 어디에 있죠? 테더의 본사는 BVI에 있습니다. 네,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 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조세 회피처죠. 왜냐면은 그 테더는 미국의 어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적격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상에 요구하는 그 준비금 자산 요건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그 영업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테더 본사의 영업은 지금 그렇다면 그 작년 7월에 발효된 지니어스 액트의 어떤 적격 요인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 본사를 두면 이제 미국의 어떤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 있으니까 안 맞죠. 그래서 지금 영국령 조세 회피처인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제 서류상으로는. 자, 그러면 서클은 어디에 있을까? 서클은 대표적인 그 미국 지니어스 액트가 요구하는 적격 준수 사항을 전부 다 지금 준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거의 유일한 적격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체죠. 자, 그럼 미국 본토 내에 본사가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요? 델라웨어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지금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크립토, 블록체인 업체들이 왜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를 두고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죠. 왜 조세 회피처에 있을까? 그 목적은 일단 절세의 목적일 거예요. 자신 본사들의 어떤 법인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세금 혜택을 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거기는 조세 회피처고 이제 그 신탁 제도가 아직까지 전통이 유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소유권 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자들이 이제 많이 몰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국령의 그 돈 세탁, 그 자금 조세 회피처가 대략 지금 어느 정도 자산이 지금 유통이 되냐면 이제 600조 원 정도의 자산이 유통이 되는데, 지금 미국 그 본토 내에 있는 그 세 군데가 이 2배 정도의 자산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세 회피처의 명단에서 미국의 조세 회피처는 이름도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처라는 곳이 너무 유명해서 만약에 진짜 미국의 사법당국이 지금 아직까지는 사실 이게 필요악이에요. 여기서 유통되는 돈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오냐면 결국 월가의 금융 자산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 모든 달러 자금은 사실은 월가의 금융 자산에 투자하는 거 이외에는 사실은 딱히 투자할 때가 이제 그 대안이 마땅치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도 필요악이니까 아직까지 눈 감아주고 있었는데, 만약에 한번 털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명분과 구실을 들이대고 털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유명하잖아요.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다. 근데 지금 델라웨어, 사우스다코타,
그다음에 네바다. 여기가 조셉 피처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조셉 피처라는 사실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영국령 조셉 피처에 비해서 흘러다니고 있는 돈의 규모가 2배 이상 되고 여기에 있는 정보는 절대 해외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내가 1000년 동안 내 자산을 맡겨놓으면 내 자식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은 다 볼 수 있는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라는 거죠. 모를 뿐이지 알고만 있다면 활용하고 싶겠죠, 부자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 미국의 지금 주정부들은 그거를 이제 그런 자산들의 어떤 유통 플랫폼으로 자신들의 주 정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변호사들, 세무사들, 변리사들, 컨설턴트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돈 세탁을 해서 이 주 내에 있는 어떤 부동산이나 어떤 실물 자산으로 한번 세탁을 해야 되니까 뭐 부동산 이제 중개업자들 또는 OTC 마켓을 운영하는 이제 플랫폼들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이제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그러면 이제 고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실제 지금 네바다, 사우스다코다 그리고 델라웨어 같은 것들은 이런 조셉 피처의 어떤 기능을 하면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이제 연방 정부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지만 이제 눈 감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달러 패권이 강화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영국이 이제 역외 달러라는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그 달러 패권의 일정 부분의 혜택을 이제 보는 이 구조를 만들어 놨으니까 미국이 이제 그 사실을 인지한 게 이제 영국이 이런 이제 역외 달러 시장을 만든 게 196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어떤 그 구조를 만들어서 패권을 이제 뺏거나 또는 이제 가져가거나 뭔가 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지금처럼 이제 SNS나 통신망이 발전하면 그게 짧아지겠지만 적어도 30년 정도가 걸려요. 그 사실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1960년대 그랬으니까 1980년대, 1990년대가 돼서야 비로소 미국의 정부가 역외 달러 시장이라는 게 지금 영국이 만들어서 달러 패권의 일정 부분을 이제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는 그걸 견제할 필요도 있고 그 역외 달러에서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달러의 유통 구조를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욕구가 생겼을 거예요. 이게 1980년대부터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세 군데 주 정부가 조셉 피처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법률 체계를 제도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연방 정부가 이제 공조 또는 눈 감아주면서 미국 내에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셉 피처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림자 시장이니까 이거를 공공연하게 누가 뭐 알리거나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알려져 있는 거예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내 조셉 피처가 지금 조셉 피처를 얘기할 때 미국 내 조셉 피처는 전혀 언급이 안 되는데 실제로 유통되는 돈은 지금 2배예요. 영국령 조셉 피처에 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이 좀 이거는 그냥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사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결국은 조셉 피처가 그들이 그 지역 정부가 예를 들어서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같은 그 지방 정부가 자신들의 어떤 먹고 살기를 위해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겠지만 그거를 사실은 영국의 정부가 사실은 육성을 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고 지금의 미국의 연방 정부와 미국의 주정부들은 그 역외 달러 시장에서 영국이 누렸던 조셉 피처의 어떤 이익을 자신들의 어떤 달러 패권의 이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미국 본토 내에 조셉 피처가 실제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가상자산이 발전하면서 가상자산과 맞물려서 지금은 가상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 지역을 자신들의 본거지로 이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